내가 왜 돈을 벌어서 너를 먹여 살려야 되지? 이 돈 때문에 치사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 호출 내역을 보니까 회사 근처가 아니고 정말 생뚱맞은 지역에서 택시를 탔네? 그런데 그 같은 주소지로 계속 있네? 요즘에는 당근마켓에서 배우자가 불륜을 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라고 했는데 제가 증거를 다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믿을 수밖에 없게끔 엄청 노력을 하면서 설득해요. 내가 배우자랑 각방 쓰고 있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고 배우자랑 싸우고 있는 거 그 카톡으로 싸우는 거 캡처해서 보내주면서 봐, 나 지금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정에 있는 속상한 일 야무지게 해결해드리는 9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입니다. 이혼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생각은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혼율을 산정할 때에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혼하는 것을 이제 집계하는 건데, 요즘에는 결혼하고 한 2년, 3년 동안 혼인신고 안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하는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라든지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혼율은 그러니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사실 결혼식 비용만 쓰는 거거든요. 좀 더 노력해 보시는 거 어때요? 라고 제가 돌려보낸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 2주 뒤에 다시 오셔가지고 결국엔 이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결혼할 때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서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당연히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고, 당연히 어느 한쪽이 조금 경제적으로 뒤처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뭐 대단한 집에서 뭐 한쪽 집에서 10억 해줬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이 정도가 아니고, 내 배우자는 월급이 300인데 나는 250일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성별의 차이, 그리고 사회생활 경험의 차이, 연차의 차이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서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 월급만 가지고 내가 먹고 자고 쓰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전혀 손해가 되지 않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더 손해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럴 바에는 어차피 요즘에 이혼이 흠도 아닌데 빨리 이혼하는 게 현명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 신혼 이혼 때에는 뭐 배우자가 불륜해서 이혼한다 이런 거는 오히려 확률적으로 좀 적어요. 배우자가 불륜해서 이혼한다 이 정도는 뭐 결혼 연차가 뭐 4년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고, 정말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사유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성격이 안 맞아. 내가 왜 굳이? 나 혼자 살아도 잘 사는데? 이런 게 이혼 사유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은 둘 다 희생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어머, 친구들이 다 결혼해. 내 SNS 보니까 다 그 뭐 결혼식장 너무 화려하고 예쁘고 나도 뭔가 하고 싶어. 결혼할 때 보니까 아니 다들 예물 예단으로 뭔가 내가 평소에는 살 수 없는 명품을 막 사가지고 교환하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조금 이런 철없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거 있잖아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다들 이런 이유로 결혼을 했다가 후회하고 1년도 안 돼서 이혼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은 무조건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양쪽 부모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부부가 서로 누군가는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과정이니까 섣불리 좋은 것만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을 SNS로만 잘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한테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내가 마치 사랑꾼 아내, 사랑꾼 남편인 것처럼 SNS에 보여주기식 결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 배우자가 내 SNS를 보면서 약간 비아냥대는 거야. 야, 네가 언제 나한테 이렇게 해줬냐? 너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뭐해? 나한테 잘해야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SNS를 그렇게 신경 쓰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SNS에서의 삶을 되게 동경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쪽은 결혼 1주년이라고 선물을 뭐 샤넬 가방 이런 걸 사줬다는데 왜 나는 안 해줘? 그러면서 또 그런 걸로 비교하면서 마치 내 결혼 생활은 우울하고 불행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교하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결국에는 이 SNS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래서 막 그러면 증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SNS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한테 이렇게 대했다. 이렇게 비교하는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SNS에서 미혼의 남성, 여성이라는 게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다 보니 본인이 결혼한 것을 얘기를 하지 않고 SNS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 마치 나는 미혼 여성인 것처럼 미혼 남성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DM을 보낸다던가 댓글을 달던가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막 하트 눌러주고 막 고마워요. 약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뭐 끼부리는 흘리는 그런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 입장에서는 너 이런 거 진짜 바람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한쪽은 실제로 만난 적 없는데 뭐가 문제야? SNS에는 내 삶을 다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SNS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SNS에 빠져서 실제 내가 현실의 이 소중한 환경을 잃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 통계청에서 집계되는 1순위는 성격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혼할 때 이혼 사유를 집계하려고 하면 구구절절 내가 왜 이혼하는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성격 차이로 묶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 이 성격 차이에는 이 성에 관련된 차이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꼽을 것은 이제 불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륜을 발각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나 못 살겠어 이혼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번쯤은 용서하고 살아봐야지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내가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는 용서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만큼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이게 나중에 갈등의 심화가 돼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불륜이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습니다 말씀드릴 때에는 이렇게 불륜을 처음에 발견하자마자 이혼하는 경우랑 내가 불륜을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가정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불륜에서 갈등이 시작돼서 이혼에 이르는 경우까지를 이제 불륜이 이혼 사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부분은 아무래도 불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많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경제관념의 차이, 투자 성향의 차이, 그리고 생활비 지출이나 공동생활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관념의 차이가 이 경제관념의 차이에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뭐 예전에는 우리 뭐 어머님, 아버님, 뭐 할아버님 이런 시대에는 아내가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경제활동한 돈으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먹고 사는 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족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맞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에 내가 왜 돈을 벌어서 너를 먹여 살려야 되지? 이거에 대한 인식 차이가 많이 생기면서 한쪽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 돈 때문에 치사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진짜 많이 듣는 이런 문장이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어요. 제가 돈보다 못한 사람인가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아지는 사유는 뭐 다들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가족과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 뭐 단순히 뭐 시부모님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이걸 넘어서서 요즘에는 워낙에 그 자녀들이 결혼한 이후에도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이어야 되는데 부모님의 의견에 의존하고 내 배우자가 이 부모님의 말에 따라야 되고 내 부모님의 말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왜 이상한데? 나 이렇게 되면 못 살지. 가족과 가족 간의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들킬 것 같으니까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어떤 분들은 일부러 들킬 만한 상황을 만들면서 그 상황에 대한 자극을 즐기는 분도 있으세요. 가령 일부러 집 근처에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배우자나 아들이 볼 수 있는데도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스릴. 나는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만나면 안 되는 관계야. 너무 가지고 싶어. 너무 만나고 싶어. 이러니까 원래 애정의 정도가 한 5에서 10 정도? 그래서 내가 미혼이고 뭐 제약이 없어.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면서 만나지 않았을 텐데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 5에서 10의 애정이 막 100, 1000 이렇게 막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아니 그렇게 죽고 못 살게 사랑해서 하면 안 되는 불륜을 저질렀어. 그러면 배우자한테 발각된 이후에 배우자가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이혼해 이러면 진짜 내가 그 사람 없이 못 사는 거면 배우자가 놓아준다고 하면 그래 고마워. 그러면 나는 진짜 사랑을 찾아갈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륜의 상대방하고 다시 안 이어지고 오히려 발각된 이후에 마음이 식어가지고 이쪽도 정리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거든요. 상대에 대한 애정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상황에 속아가지고 진짜 사랑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아닐까. 상황에 속고 있는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꽁꽁 눌러왔던 나의 이런 잘못된 마음이 결혼하고 나서 어떤 일정 자극을 받아서 확 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절대 바람을 안 피고요. 어떤 사람 만나면 무조건 바람 핍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한다면 연애할 때에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여지를 주고 있고 뭐 여자친구 없는 척 남자친구 없는 척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결혼한 이후에도 본인이 기혼자인 걸 속이고 혹은 가정이 안 좋아서 곧 이혼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성을 만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티가 나게 연애하는 중에도 막 남자 만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만나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바람펴요. 이거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륜이 가장 많이 발각되는 시점이요. 불륜이 시작되고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예요. 그때 왜 발각되냐면 내가 결혼한 이후에 가정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연애 세포가 막 깨어나가지고 몰래 연애를 하면 도파민이 팡팡팡팡 솟아나잖아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몰래 하는 그 불륜이.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감춘다고 감추는데 이게 감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소리도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남편이 평소에 핸드폰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핸드폰을 많이 본다. 꼭 뒤집어가지고 자기 머리 옆에다 놓고 충전한다. 밖에 나가가지고 분리수거 하러 가면 한 번도 뭐 가가지고는 뭐 불평불만 없이 오래 있다 온다. 기존의 생활 패턴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배우자가 알 수밖에 없어요. 내 배우자가 평소와 다르게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눈치채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당신 혹시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로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정말로 만나고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나 이거 자칫 잘못하면 들킬 뻔했네. 빠져나갈 구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증거를 수집하기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가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내가 명확한 증거 없이 느낌만으로 이렇게 추궁을 하는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있는 사람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예민하게 반응했다던가 혹은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명확한 증거 없이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다 핸드폰 가져와봐. 나 뒤질래.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내가 정말로 뭔가 의심하고 있는 의심 예민한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의 느낌이 딱 왔다. 그때에는 배우자를 추궁하고 내가 그런 눈치채고 있다는 신호를 주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요즘에는 부부 사이에 뭐 공용으로 태블릿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OTT 같은 거 볼 때 누워서 보려면 태블릿 하나 있으면 좋다 해가지고 구글 계정 같은 걸 같이 공유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블릿의 구글 계정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타임라인상 내 배우자가 이야기한 곳과 다른 곳에 가 있는 내역이 있다든지, 혹은 배우자가 회식하고 그 회사 근처에서 회식하고 택시 타고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 호출 내역을 보니까 회사 근처가 아니고 정말 생뚱맞은 지역에서 택시를 탔네? 그런데 같은 주소지로 계속 있네? 그걸로 발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 영수증 같은 거를 이제 뭐 구겨가지고 주머니에 있었는데 사용처가 뭐 모텔 이런 데가 아니어도 사용처가 왜 이 동네에 갔지? 남편 회사는 가령 뭐 원주역 쪽에 있고 집은 저 교대역 쪽인데 카드 영수증이 용산에서 나왔어. 헉, 이상하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증거를 확보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불륜으로 인해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혼 소송하고 상간 소송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혼 소송은 이렇게 내 배우자가 신뢰를 깨고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만났다는 정황이 있으면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 증거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상간 소송을 진행하려면 사실은 좀 더 고차원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면 그 상간 소송의 상대방과 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인 걸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해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내 배우자가 A라는 사람하고 좀 수상한 관계야. 뭐 주말에도 따로 보는 것 같고 그런 수상한 감정이 있었는데 내 배우자가 모텔에 간 증거를 확보했어. 그러면 이제 의뢰인분들이 말씀하실 때 모텔 간 증거도 있고 그동안 A랑 수상했어요. 그럼 A한테 모텔 간 증거로 상가소송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모텔을 A랑 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A한테 상가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A랑 안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A랑 부정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A랑 모텔을 갔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그날 해외여행에 가 있었다는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남편은 도대체 이 모텔을 누구랑 갔느냐? 딱 알고 봤더니 부정행위 상대방이 B, C 여러 명이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A한테 한 소송은 패소했어요. 그래서 내가 상가소송을 진행할 때와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조금 다른 결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이 증거로 어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그 변호사하고 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 우리가 전에 간통죄가 있을 때에는요, 부정행위의 직접적인 증거,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만 부정행위가 됐어요. 간통죄의 대상이 되는.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되고 우리가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에서는 부정행위를 좀 더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와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증거, 뭐 우리 성관계 뭐가 좋았어, 아니면 서로 막 나체 사진을 찍어서 주고받는다던가 정말 외설적인 막 뭐가 좋았다 어쨌다 외설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런 증거가 있다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 크리라고 당연히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자료 액수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요소는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소송 진행하는 것 자체에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 혹은 썸 타는 증거 같은 거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비가 균등하게 모이는 곳은 불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 게임이거든요. 동호회 모임. 그래서 동호회 모임이라고 하면은 그 시즌별로 한참 골프하다가 요즘에는 러닝 크루도 조금 많고요. 코로나 전에는 그 와인 모임이 되게 많았었는데 코로나 때 그 모임이 안 되면서 와인 모임에서 생기는 그런 불륜이 조금 한창 사그라들었었는데 요즘 다시 그런 술 관련한 모임에서 이제 부정행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일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증거 자료로 오는 것들을 보고 요즘엔 이런 것들이 색다르게 활성화되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당근마켓 이런 데에서 지역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배우자가 불륜을 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라고 했는데 당근마켓에 지역 사람들 모여라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아파트 모임도 꽤 있더라고요.
이제 그 아파트 모임에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서로 배우자 있는 거 알고 뭐 몇 호에 누구 와이프예요, 몇 호에 누구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도 거기에서 서로 배우자를 아는 사이에서 부정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그 커뮤니티에서 부정행위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아요. 뭐 이혼할 때 유책 사유가 남자가 더 많나요? 여자가 더 많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성별의 차이가 아닙니다. 남자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자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성별로 나누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유일하게, 그러니까 미혼인 사람이 기혼자를 만나는 경우에 이 미혼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남자가 해주는 그런 감성적인 그런 말,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그리고 나는 가정을 어쩔 수 없이 애 때문에 유지하는 거야, 이런 얘기에 그 감정적인 거에 흔들려 더 잘 속아요. 그래서 미혼인 여성분들이 너무 예쁘고 나이도 어리고 예쁘고 뭐 어디 가서 너무나 좋은 남자를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기혼 남성을 만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다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믿을 수밖에 없게끔 엄청 노력을 하면서 설득해요. 내가 배우자랑 각방 쓰고 있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고, 배우자랑 싸우고 있는 거 그 카톡으로 싸우는 거 캡처해서 보내주면서 봐, 나 지금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뭔가 주말이라든지 어떤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특별한 연인의 날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배우자하고 사이 안 좋으니까 너랑 만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속는 거예요. 아, 진짜 사랑하는 건 나고 좀만 있으면 이혼을 할 건데 우리가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미혼인 여성과 만나고 있는 때에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거나 나중에 아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정을 잘 꾸리고 있다던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